안녕하세요. 네, 김수영 기술사입니다. 좀 전에 동영상을 하나 찍고 한 2,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. 9시 강인데 지금 이제 8시 조금 지난 시간이어서 생각난 김에 네, 하나 더 이제 그 동영상 내용을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 마음속으로 그 생각 정리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소규모 건설공사, 그 소규모 건설공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그 용어 정의사항으로는 없습니다. 그 어떠한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2019년도 6월 30일까지는 그 건설 현장에 이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제 외부 기관에서 뭐 정부 기관에서 이제 점검을 왔습니다. 그러면 뭐 잘못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확인서라는 것을 우리 점검관이 작성을 해서 현장 대리인과 누구 그 감리단장의 사인을 받고 이제 그 가지고 가죠. 그러면 그 확인서 한 장이 나중에는 향후에는 어떻게 현장으로는 벌점 하나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건설 현장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확인서를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 현장 공사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그 연면적으로 10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 공사가 아닌 이상은 어떻죠? 우리 벌점 부과를 할 수가 없었죠. 그게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들에 대해서 이제 국토관리청이 2018년 9월부터 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십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그동안에는 안 하다가 이제 2018년도 이제 9월부터 이제 작은 현장 위주로도 이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불공평한 거죠. 그래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는 모든 현장, 전 현장이 이제 벌점 부과 대상 현장이 돼버립니다. 그 내용 자체를 삭제를 시키면서 이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국토부에서도 하게 됩니다. 그럼 소규모 건설공사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있었던 뭐 어떤 내용이요? 벌점 부과 대상 현장이 아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역으로. 그럼 어떤 게 될까요? 소규모 건설공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5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 또는 이제 건축일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봤을 때 10,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정의사항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소규모 건설공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품질시험 계획 대상 현장이 되는데 그 우리 품질시험 계획 대상 현장은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하고 또 200평 이상 즉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. 또 단종공사일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되는데 그중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그랬지만은 99억이 되는 현장도 그렇고 단종공사 예를 들면 2억 원 이상 되는 현장도 똑같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란 얘기죠. 그러면 2억 원 되는 현장과 99억 원 되는 현장의 그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그 그레이드 등급 자체 또는 그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물론 작은 현장을 이제 폄하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품질관리자는 어느 현장에 2억 원 되는 현장이든 5억 원 되는 현장이든 10억 원 되는 현장이든 이제 가장 큰 규모가 큰 99억 원이 되는 여기서는 이제 VAT를 다 포함한 금액이죠. 99억 원이 되는 현장이든 품질관리자는 무조건 한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. 겸직이 안 됩니다. 그러나 우리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는 어떻죠? 30억 원 정도 되는 미만의 현장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, 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접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몇 개 현장까지도 우리 겸임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. 이제 아직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그 품질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을 뭐 개선할지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듣지요. 많은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그 전문 건설업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 전문 건설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.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뭐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회사에서 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건의사항을 하시는 게 그게 국토부 담당 우리 뭐 그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종합을 해보면
결론은 그겁니다. 우리 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?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20억 원 이제 이상에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으로 이제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. 근데 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죠? 120억 원 이상입니다. 근데 품질관리자는 2억 원 이상만 되더라도 단전공사일 경우에 품질관리자를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, 품질관리자는 일단은 겸직이 안 되는데 저는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아니면 공사 금액을 뭐 2억에서 10억 사이 또는 10억에서 30억 또는 10억에서 20억, 20억에서 30억 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범위를 줘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 규모에 대해서는 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몇 개의 현장을 동시에 단 조건은 현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겠죠. 뭐 시간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거리상으로 좀 그것도 마찬가지 좀 제한을 좀 두는 경우로 해서 뭐 좀 소규모 건설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10억 미만 또는 뭐 30억 미만 또는 50억 미만 이런 정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뭐 겸직을 한 품질관리자 한 명이 여러 군데 현장을 뭐 겸직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서 그 품질검사의 대행이라는 조항이 있죠. 즉 국공립시험기관이나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 이게 뭐죠? 네, 공인시험기관이라고 하죠. 품질검사 전문기관. 품질검사 전문기관과 그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품질관리자 선임이라든지 현재 품질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실 또는 시험장비 구비에 대한 그 요건도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요. 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토목품질시험기술사라든지 아니면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즉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도의 뭐 신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제2예방 기술지도라고 하죠. 그 안전관리자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? 근데 현장을 뭐 10개까지인가요? 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지도해서 방문해가지고 뭐 지도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. 안전 쪽에서는요. 그래서 제 제안은 세 번째는 그 기술사, 품질 기술사를 통해서 그런 제2예방 기술지도처럼 그 소규모 현장들에 대해서는 그 품질 기술사와 뭐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뭐 품질 기술지도라든지 그러한 형태의 뭐 용어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한 형태의 그 제도를 만들면 그러한 부분, 품질 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문 건설업체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요. 하게 되면 그 부담이 전문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그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. 이런 부분 한번 제가 말하는 부분이 또 타당성이 있는지 뭐 우리 많은 뭐 품질관리 기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건설 기술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이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부분은 뭐 협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건설 기술인 뭐 협회 아니면은 뭐 관련 건설 협회에서 뭐 한번 뭐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. 뭐 제가 앞으로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뭐 가끔 가다가 일단 유튜브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뭐 유튜브 동영상에 뭐 구독 버튼 한번 뭐 구독하고 네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